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타임마이크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도 호남지사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열혈기자 황우진이고요. 오늘도 이제 저번 총선 시리즈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남 지역의 또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자, 오늘도 지역 현안 최고 전문가시죠. 임 기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임국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준비한 이제 지역이 예. 있으시다고 했는데 자, 예. 어떤 지역이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광주 지역을 좀 살펴봤고요. 네. 오늘은 전남 지역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고흥보성 장강진, 네. 줄여서 고보장강이라고 하지요. 이 지역의 현역 의원 중심으로 출마 예정자들 쭉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예. 이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이쪽 지역이 좀 생소하실 것도 같아요. 네, 뭐 그럴 네.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고흥은 최근에 이제 그 로켓이 발사되면서 네. 전국적으로 다 인지도가 높아졌죠. 고흥은 이제 우주 발사 기지 뭐 이렇게 좀 유명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성은 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녹차의 고장, 네. 녹차의 수도 이렇게 좀 알려져 있고요. 장흥은 이제 표고버섯이 좀 특산품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정남진이라고 하지만은 또 정동진, 네. 정남진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아, 그렇죠. 우리나라의 가장 가운데 남쪽에 있는 네. 도시다. 뭐 이렇게 해서 장흥도 알려졌고요. 강진은 뭐 거로 시대 때부터 청자로 그렇죠. 아주 유명한 도시죠. 네. 네 개 지역은 전부 다 연이어서 남해의 네. 중앙 쪽에 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 방송 주제가 예. 총선인 만큼 예. 자, 이쪽 이제 고흥과 보성, 예. 장흥, 강진 이쪽 지역의 그동안 민심은 좀 어땠나요? 이 지역은 좀 특이합니다. 네. 이제 지역구가 계속 좀 바뀌긴 했는데요. 네. 고흥과 보성만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최근에 5번 선거에서 한 번도 연이어서 재선이 성공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매번 당선자가 새롭게 배출된 아주 특이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민심이 뜨거운 지역이어서 놀랐습니다. 예. 자, 그러면 최근 이제 또 전남에 속한 지역이니까 자, 전남 지역을 통틀어서 예. 또 최근 이제 지방선거에서의 어떤 뭐 트렌드는 어땠죠? 참 이번에도 좀 이변이 좀 있었습니다. 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라남도 22개 기초장치단체 중에서 무려 7곳이 무소속이 당선이 되는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때도 광주 전남이 사실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대부분 이제 국회의원들이 지역위원장으로서 군수 후보에 대한 결정에 뭐 절대적인 영향을 좀 미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년 총선 앞두고 자기를 지지하거나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 위주로 네. 당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작용돼서 그런데 실제 이제 지역 민심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무려 7곳이 무소속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보장강에도 뭐 강진 쪽도 사실은 무소속이 좀 당선이 된 적이 됐었고요. 네. 그래서 좀 민서운 민심의 회초리가 있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이제 MZ 세대니까 예. 이제 보통은 알고 있기로 도시 지역이 이제 보통 의원들이 자주 바뀌고 예, 예. 농촌 지역에 이제 도농간에 할 때 예, 예. 그 농촌 지역의 국회의원분들은 좀 다선 의원이 많으신 줄 알았는데 예. 의외입니다. 그게 이제 1960, 70, 80년대, 뭐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네. 뭐 공이나 보성에서도 뭐 3선 의원, 4선 의원들이 네. 배출됐었는데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옛날 얘기다. 이거죠. 어. 지금 이제 물론 고령화되긴 했습니다만 그분들도 이제는 뭐 한 명이 계속해서 하는 것보다는 네. 하는 거 봐서 네. 열심히 잘 하면은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도 있고 또 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넌 안 돼. 하고 바로 또 교체도 되기 때문에 민심이 뭐 국회의원 출마자나 또 현직 국회의원들의 마음대로 움직여지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바로 전에 있던 지방선거에서는 예. 전남에 22개 지자체가 있는데 그중에 7곳이 예, 예. 비민주당 계열 예. 후보분들이 당선되셨고 또 이제 고흥 같은 경우에 예. 고흥, 보성만 다 포함해서 이 고흥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번 다 초선 의원들이셨단 말이에요. 예, 유일하게 현재 김승남 의원만 2번 했는데 네. 이거는 뭐 그 전에 한 번 당선되셨다가 그렇군요. 국민의당 바람이 불면서 황중 의원에게 한번 패하고 네. 그 뒤에 지난 선거 때 다시 한번 돼서 실질적으로는 뭐 건너뛰면서 네. 재선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뜨거운 민심을 가진 지역인 만큼 예, 아무래도 이제
가장 떨리시는 건 현역 의원이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사실 네. 이제 현역 의원이 일단 당선되고 나면은 네. 뭐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모든 게 투명하게 다 드러나니까 그렇죠. 뭐 논란이라든가 구설수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많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지역구, 그러니까 예. 고흥, 장흥, 보성, 강진 예. 이쪽 지역구의 현역 의원은 누구시죠? 현재는 김승남 네. 의원인데요. 네. 농림수산식품 뭐 해양 네.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아무래도 네. 그쪽이 대부분 농촌과 또는 뭐 어촌이 좀 같이 있다 보니까 그쪽 위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아, 이분도 이제 운동권 출신인데요. 오. 전남대 총회상회장을 하셨고요. 86 운동권의 핵심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분은 이제 1990년에 네.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대부분 뭐 운동권 하신 분들은 뭐 공무집행이라든가 또 폭력행위 뭐 등등 해서 예, 많은 뭐 전과가 있기도 한데요. 네. 이분은 좀 정치 이력을 좀 살펴보니까 좀 네. 특이한 점이 좀 있습니다. 네, 어떤 점이 있죠? 보통 이제 지역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뭐 민주당이나 뭐 열린우리당처럼 그 계열에서 뭐 꾸준히 성장을 하시거나 또 무소속에 있다가 옮기시는 분도 많이 있긴 한데 이분은 주로 왔다 갔다 좀 많이 하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보니까요 93년도에 네. 이기택 총재, 그 당시 이제 꼬마 민주당이라 그랬죠. 네. 비서로 정계 입문했다가 97년도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새정치 국민회에 입당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소속 박상청 의원의 보좌관을 좀 오래 지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가 2012년도에 네. 민주통합당으로 출마해서 당선을 했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네. 16년도에 국민당 바람이 거세게 불 때 네. 국민당으로 당적을 옮겼습니다. 네. 옮겨서 황주홍 의원하고 붙었다가 황주홍 의원하고 당내 경선에서 패했습니다. 네. 패하자마자 바로 또 민주당 후보를 좀 지지했는데요. 네. 그 지지한 민주당 후보는 뭐 떨어졌고요. 네. 예.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 다시 또 민주당에 좀 복당을 했습니다. 오. 그래서 2020년도에 당내 경선에서 네. 한명진을 누르고 본선에서는 또 다시 황주홍 의원을 좀 눌러서 재선 의원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분 정치 이력이 좀 특이한데. 예. 특히 이제 민주당 내에서 경선에 나갔다가 예. 경선에서 밀려서 탈락하니까 또 뭐 여러저런 많이 옮겨 다니셨는데, 예. 자, 이거를 정치 감각이 뛰어나다고 평가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이분이 정치 이제 역정을. 그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당이었는데요. 네.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네. 뭐 정치 감각 있다. 뭐 당선을 위해서 뭐 당적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길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소신이와 원칙보다는 당선만을 위해서 뛰는 정치인이 아닌가. 뭐 주로 이제 그런 분들은 뭐 철새라고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부분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이분이 건너뛰기는 하셨지만 재선 예. 의원이시잖아요. 예예. 자, 그러면 의정 내역을 안 살펴볼 수가 없어요. 또. 예, 그러니까 김 의원의 홈페이지에 네. 본인이 발의한 법안에 관련된 내용이 다 있습니다. 보니까요. 국회의원 2번 하면서 총 166건이나 법안을 대표 발의를 했어요. 네. 일반적으로 보면 꽤 많은 양을 발의를 했는데 실제 가결된 거는 뭐 한 12건 정도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정 반영되거나 뭐 대안으로 해서 폐기된 것까지 합치면은 지난 21대만 기준으로 하면은 한 20여 건이 본회의에 통과됐다. 뭐 이렇게 지금 알려졌습니다. 살펴보니까 네. 대부분 이제 농업 관련 법안들이 대부분 많았고요. 네. 뭐 새로 법을 만들기보다는 개정했는데 개정안을 보면은 좀 뭐 재밌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농기계가 이제 시골에 좀 방치되다 보니까 네. 사실은 그걸 폐차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좀 오래되다 보면은 그냥 방치해가지고 그게 환경 오염되는 문제도 좀 있는데 네. 뭐 그런 것들을 좀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우리 음. 해수욕장에 네. 알바키 텐트를 좀 제거하기 위해서 또 기준을 좀 만드는 이런 네. 법안도 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좋은 법안이긴 한데요.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아주 뭐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아, 자, 그러면 자, 이분 이제 의정 내역은 이제 알겠고.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현역 재선 의원이신 만큼 예. 이제 당내에서 이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예, 예. 자, 이분도 당연히 예. 여느 의원들이 그렇듯이 이슈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이분은 지난 2019년도에 네. 면면하는 행사에서
공 군수가 발언을 하고 있었는데 네. 뒤에서 이렇게 뭐 삿대질하면서 오. 역설 좀 비슷한 이런 막말을 해가지고 네. 주민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네. 그래서 좀 문제가 좀 있었다 이런 네. 논란도 있었고요. 네. 또 지난 2022년 작년 이제 지방선거에서는 본인을 또 지지한 군수 후보를 네. 당내 규정상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무리하게 좀 경선에 좀 올려가지고 좀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기 지역구 중에 한 명인 강진 같은 경우는 또 무소속이 또 당선이 돼가지고 전남 지역에 뭐 20개 지자체 중에 7곳이 무소속이 돼서 당시에 전남 도당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리더십도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뭐 이걸 탓한 의견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내 예. 이제 법안 말이네요. 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예. 자, 국회의원이 고위공직자이신 만큼 예. 이제 또 재산 내역을 또 말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예, 저희가. 국회의원 재직 기간 중에 재산 내역을 쭉 살펴봤는데요. 좀 특이한 점이 최근에 좀 몇 가지가 좀 발견이 됐습니다. 네. 2022년도에 본인 차량 한 대하고 배우자 명의의 차량 2대가 이제 신규로 올라와가지고 네. 올해 기준으로 보니까 차량이 5대입니다. 5대요. 예, 그래서 본인 차량 한 대와 배우자가 차량이 4대로 해서 총 5대를 가지고 있다고 좀 공개가 돼 있는데요. 네. 그래서 무슨 차량 관련 사업을 하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배우자 명의로 차량을 4대를 가지고 있고 요거는 네. 의원실에 제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아직은 뭐 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지난번에 제가 이제 광주 서구 보면서도 지역구군이 지역구에 좀 집이 없었다 재산 그렇죠. 목록에 했는데 이분도 뭐 86 운동권은 다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도 지역구에 부동산이 없어요. 제가 국회의원실에 물어봤더니 그 재산 목록에는 아버님이 원래 고향이 공이니까 네. 공의 아버님 소유의 이제 부동산이 있긴 있는데 네. 거기에 주무시냐 했더니 그건 아니라 그래요. 별도에서 생활하신다. 네. 근데 왜 재산 목록에는 안 나와 있냐 그랬더니 보좌진 중에 한 분이 그건 자기 소속 관할이 아니어가지고 네. 회계 쪽 담당하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답을 드리겠다. 네. 저한테 제 전화번호 확인했는데 네. 뭐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어. 이게 사실 뭐 국회의원실에서는 하루면은 뭐 알 수 있을 건데 네. 굳이 그렇게 이렇게까지 뭐 오래 끄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좀 특이한 점이요. 네. 재산 공개에는 부모와 장차남 6명의 재산이 총 6억 8천만 원 있다고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네. 2022년도 대비해서 7,800여만 원이 늘었다고 했는데 제가 좀 이상한 부분이 좀 보여서 부모하고 장차남 자식들을 빼고 본인과 배우자만 좀 한정해 봤더니요. 재산이 1년 만에 2억 6,7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월급으로 늘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배우자가 별도로 사업을 하셨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어떤 상가를 하나 갖고 계시는데 폐업을 하셨다고 재산에 공개된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그 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뭐 자기 본인 지역구에는 부동산이 없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고 광주에만 배우자 명의 아파트 2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역구에는 없고 광주에서 출퇴근 하시는지 아니면 광주로 지역구로 옮기려고 하시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도 제가 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번에 그 예. 손갑석 의원 예, 예. 방송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이 공교롭게도 공통점들이 있어요. 전남대를 졸업하셨다거나 예. 내지는 뭐 86 운동권이라든가 예, 뭐 학생 운동할 때의 그 전과라든가 예, 예, 뭐 특히나 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예, 예, 지역구의 부동산이 기거하시는 데가 불분명하다 예, 예. 라는 점이 참 좀 공통점인 것 같은데 예, 예. 공교롭게도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지역 민심이 뜨거운 지역 아닙니까? 예, 예. 자 그럼 차기 총선에서 예. 대항마로 거론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죠? 예,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네. 한명진, 최영호, 문금주, 김하진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출마 예정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한명진 이분은 이제 방사청 차장을 역임을 하셨고요. 현재는 순천대 석좌 교수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로는 광주 남구청장을 재선하신 네. 최용호 씨가 강력한 또 대항마로 거론되고 있고요. 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로 재직 중인 문금주 부지사도 출마가 지금 예상되는 것으로 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한명진 교수는 이제 고향이 보성이신데요. 네. 이번에 행정고시 출신입니다. 1987년도에 합격해가지고 주로 이제 기획재정부 예산 분야에서 많이 근무를 했고요. 김동연 현 경기지사하고 가까운 곳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그분도 행시 출신이시죠? 예, 예. 네. 그 21대 총선에서
현 김 의원과 굉장히 박빙의 승부를 펼쳤고요. 네. 선거 패배 후에는 2020년 서울에 자신의 이름을 딴 명진 세무 그룹을 좀 차려가지고요. 네. 예,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어. 이분도 재산을 좀 살펴보니까요. 지난 2020년에 재산 공개 때 네. 고위공직자일 때 보면은 30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부동산만 네. 5채입니다. 한 20억 정도. 그래서 공직생활 30년 하시면서 30억을 보셔가지고 네. 굉장히 부럽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 네. 선거의 패배를 소록하기 위해서 네. 이제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로 네. 살펴보신 만한 분은 이제 최영호 전 네. 광주 남구청장이신데요. 이분은 원래 고향이 이제 보성이신데 쭉 이제 광주에서 정치생활을 하셨습니다. 이번 2002년도에 시의원으로 출발해가지고요. 2010년도에 남구청장에 당선이 돼서 2번 연속 하셨기 때문에 의정 경험과 행정 경험 두루 갖추었다. 풀뿌리 정치다 이런 평이 좀 있고요. 네. 이후에 이제 한전 상임 감사로 근무를 했는데 약간 좀 문재인 대통령 친분을 이용해서 낙하산 논란도 좀 일부 있었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광주에서 배운 행정과 의정 경험을 마지막 자기 인생을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펼친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이분 좀 특이한 게요. 네. 지역 연고가 좀 굉장히 깊더라고요. 그렇군요. 본인은 이제 보성에서 태어났는데요. 네. 바로 인접한 고흥이 외가이고요. 오. 또 탄진 최씨여가지고 고흥, 보성, 장강진 이쪽에 네. 상당히 지역 연고가 좀 깊다. 이런 평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문금주 부지사를 좀 살펴볼게요. 이분도 1994년도에 행정고시로 이제 공직에 입문했는데요. 이분은 주로 이제 광주하고 전남에서 굵직굵직한 직책들을 많이 맡으셨어요. 네. 경제산업국장도 하시고 네. 또 이낙연 지사의 시절에는 또 기조실장, 기획조정실장도 해서 행정에는 상당히 밝은 분이다 이렇게 알려졌고요. 네. 김명록 현재 전남도지사분도 지금 행정고시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021년도부터 발탁이 돼서 행정부지사로 지금까지 근무 중인데 이건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언론보도를 보면은. 근데 지역 정가에서는 2, 3개월부터 조직이 좀 움직이고 있다. 이런 좀 얘기가 있어서 네. 현직 공무원으로서 차라리 그냥 출마 선언을 하시고 퇴직하고 선거를 준비하는 게 낫지 않냐. 그렇죠.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지난 민주당 경선에 참한 김수정 전 네. 민주당 부대변인도 물망에 올라 있고요. 네. 여당에서는 국민의힘 전남 도당위원장을 현재 하고 계신 김하진 전남대 체육학 박사. 이분은 고향이 이제 고흥 출신이신데요. 네. 이분도 남구에서 구의원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렇군요. 지난 또 2021년 총선에서도 출마한 이력이 있어서 현재 바닥 민심을 열심히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지역구에 대해서 네. 이제 소개를 들어봤는데, 예. 자, 우리 호남지사의 자타공인 또 예. 지역 현안 최고 전문가시잖아요. 예. 자, 이 지역의 관전 포인트가 딱 한 가지만 뽑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승남 네. 삼선도전 가시밭길 예고.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또 90년도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네. 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신 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좀 막말이나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네. 도전하신 분들이 음. 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행정이라든가 의정 네. 이런 경험들 아주 풍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또는 고흥과 이제 보성이 최근 5번 선거에서 매번 새로운 당선자를 배출했기 때문에 네. 이번 도전도 이렇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기자님 또 오늘 소식 전해주셔서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에는 다른 지역 좀 더 심도 있게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제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